나중에 본인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를 좀 미리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의를 분산하거나 기간을 분산하거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매년 7월 달에 이제 개정세법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국세에 관련된 거죠.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징세 이런 거고, 이제 8월 달에는 지방세가 나와요. 근데 지방세가 이제 취득세, 재산세인데, 지방세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게 기다렸는데 취득세 중과 때문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당분간은 좀 계속 묶일 가능성이 높고, 7월 달에 나온 개정세법 국세에 관련된 거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관심 받은 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거. 근데 물론 이제 최종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약간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5천하고 1억 더해서 1억 5천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재정비가 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 조문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쓰고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도표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지금은 바뀐 게 없는데 혹시 이제 추가되거나 변경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체크를 해야 되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이거는 정부에서도 소급해가지고 50% 할인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전혀 말이 없어요. 이거 지방세법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거를 통과시키려고는 하는데, 이거는 좀 정책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로 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좀 적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종합해보면 현재 정부는 좀 합리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풀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풀려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급적 2주택까지는 좀 완화시켜주고, 실질적인 다주택자는 3주택부터 좀 규제를 좀 하려는 게 좀 읽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도적 장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체크해야 되는 게, 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서 항상 제가 원문 링크를 주는데, 기획재정부 거기 이제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원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그런 걸 못 봤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단톡방에서 소위 돌고 있는 그런 자료에서 일부 바뀐 것도 있었어요. 크지 않은데. 그런데 그 잘못된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원문 보도자료 링크를 가면 단톡방에서 도는 거 보통 파일 하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추가되는 자료가 더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질의응답하는 게 있어요. 질의응답. 이 질의응답이 쉽게 말해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 기재부라든가 국세청에서 헷갈릴 수 있는 거. 그거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육지 부자 채널 잘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90%. 90%는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취득세, 재산세는 단독 공동 똑같고, 종부세는 공동명의를 하면은 내가 1세 1주택 단독명의 가지고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동명의 가지고 9억, 9억, 18억씩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선택이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내가 1세 1주택 단독명의면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처럼 선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뭔가 만들다 만 느낌이죠. 그러니까 단독명의면은 이제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특례세 공제가 있어요. 고령자, 장기.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세 공제 최대 80%까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거든요. 근데 단독 명의는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도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공동 명의가 유리한데, 1주택에서 공동 명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가주택 취득할 때 뭐 20억짜리를 산다. 근데 소득이 있는 남편 쪽에서 다 대납을 했다. 그러면 이론상 6억까지만 공제가 되고, 증여세가 초과된 사학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보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돈만 하는 거니까 좀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이거 약간 디테일한 거긴 한데, 아주 비싼 집을 사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가 40억 정도. 많이 없는데 아내분이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남편 20억, 아내 20억이잖아요. 그럼 재산세 과표 아내분 거가 9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21억 얼마 넘어가면 9억 넘어가거든요. 그럼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요. 소득 없어도.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빼면 공동이 유리하다. 그리고 2주택, 3주택 되면은 이 계산 다시 다 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1주택에 한해서
증여세는 이제 사실 너무 이제 포괄적이라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상증세라고 해가지고 상속세와 증여세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거든요. 공통점은 부의 무상 이전이다.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안 팔아버리잖아요. 맞죠? 상증세가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게 벌써 몇십 년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과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증여재산 공제가 성년 자녀 5천만 원, 부부간에는 뭐 6억, 이게 10년마다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미리미리.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거는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미리미리 재산을 물려주셔야지 나중에 본인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를 좀 미리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의를 분산하거나 기간을 분산하거나. 근데 명의는 내가 가족들 중에 이제 명의를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기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증세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은데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관련된 자료도 보고 특히 이제 실무하시는 세무 공무원분들, 세무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유튜브에 돌고 있는 말 중에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반 이상은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하다가 이제 좀 잘못 말씀드리거나 실수한 것도 있는데 다 너무 믿지 마셔라.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래서 성실납세가 최선이다. 정말 이게 국세청에서 무슨 약간 홍보성 캠페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예, 그게 맞다.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좋아요.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유리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좋은 거다. 좋은 건데 이게 일부 세금이 더 나오는 케이스는 뭐냐면 자,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억이 채무라고 해봅시다. 이 채무는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있을 수 있죠. 쉽게 생각해서 전세보증금 할게요. 그러면 10억에서 6억은 보증금이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 아파트 자산이잖아요. 그걸 내가 떠안아요. 자, 내가 자녀 입장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채무가 6억이에요. 이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되니까 플러스가 된 게 아니잖아요. 증여세나 상속세는 내가 받은 순수한 부의 무상 이전, 즉 플러스만 돼요. 그러니까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증여세는 10억에 대해서 전체 세금이 나오는데 6억을 빼버리고 4억만 증여세 내면 세수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누가 내요? 양도세로 나와요. 채무가 사라지니까. 그럼 이 양도세는 채무가 사라진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자녀예요? 자녀는 새로 생겼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채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때려버려요. 자, 그러면 이 양도세하고 나머지 4억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해서 10억 증여세보다 작으면은 땡큐죠. 자, 그러면 이 양도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비과세면 되잖아요. 부모가 1세대 1주택이에요. 자녀가 무주택이에요. 세대 분리됐어요. 넘겨버리면 6억 양도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되잖아요. 왜 안 받아요? 무조건 받아야지. 자, 그런데 항상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잖아요. 이게 비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주택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그리고 여기가 심지어 조정대상 지역이다. 양도세 만약에 중과가 들어가 버렸다. 6억에 대해서 갑자기 3억 이상 세금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중과 맞아버리면. 그럼 이때는 부담부 증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봅시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 어디 남았죠? 강남 3구하고 용산 4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외 지역은 중과가 안 들어가고 설령 4개 지역도 5월 9일까지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무조건이죠. 다만 올해부터 이제 증여 취득세가 좀 올라갔고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다 많이 하셨죠. 네.